자, 이 시간에는 이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 이 이론도 이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수정 보완한 학습 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했죠.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이제 학습 이론의 발달 역사 하게 되면은 바로 떠오르죠. 타르드의 모방 이론이 초기의 학습 이론이다. 그리고 이 타르드의 모방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범죄 사회학적인 학습 이론을 정립시킨 학자가 서덜랜드이고, 서덜랜드는 그의 이론을 차별적 교제 이론 또는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제시를 했다 했어요. 그런데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은 똑같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 교제했는데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대로 준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그 차별적 반응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그 비판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 있어서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학습 과정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그런 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들이 수정 보완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에 있어서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준거 집단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한 범죄 학습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고, 그리고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발전시킨 것이 바로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내지 사회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버제스 하게 되면 초기에 사회체 이론의 그 바탕을 제공했던 동심원지대 이론을 연구한 그 초기에 이 사회학자 버제스하고는 성만 같을 뿐이지 다른 이름의 학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발달 역사,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 이것이 이제 이 글래저의 이론보다도 뒤늦게 발전된 그런 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래저가 그 주장했던 내용들까지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에 있어서는 통합되어 있는 논리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에서 앞으로 그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은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냐면, 글래저는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을 자기의 준거 집단 롤모델로 삼게 되게 되면은 매스컴이라든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 실존 인물만의 어떤 그 준거 집단으로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화 속의 그 주인공이라든가 영화 속의 어떤 그 인물이라든가 이런 비실존적인 그런 거 상상적인 그런 거 인물도 범죄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 이런 거 일본 만화를 열심히 읽다가 일본 만화 주인공을 흉내내 가지고 범죄 행동을 하게 됐다라든가, 뭐 주유소 습격 사건과 같은 영화를 흉내내 가지고 범죄 학습을 하게 됐다라든가, 뭐 SNS에 이렇게 침투했다가 그런 캐릭터를 흉내내기 위해서 어떤 그 범죄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거 사례를 그 제시하면서 이러한 이론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이론이라면은 바로 이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이다, 이렇게 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적 동일시론은 특히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한 학습 과정을 강조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등장 배경 보면은 글래저는 이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은 범죄성을 그 지닌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습 과정을 설명할 수 하고 있다 하는 점을 그 비판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더라도 범죄 행동을 학습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범죄 행동을 학습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차별적 반응의 문제가 설명돼야 된다 하면서 이 글래저는 차별적인 동일시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차별적 접촉 교제 대신에 차별적 동일시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수정 보완 이론을 제시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이해하려면은 이 동일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시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스타가 있으면 그 스타, 자기의 롤모델이 되는 중거 집단이 되는 그 스타가 뭐 좋아하는 말투,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그 옷차림이라든가 행동 방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 경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는 동일한 인물이다.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거 심리 경향이 발전이 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사람은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좋아할 것 같은, 칭찬할 것 같은 그런 거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거 좋아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생활 방식 이런 것을 그대로 자기의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어떤 거 이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런 거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만화 속의 주인공이라든가 아니면 신창원이나 유영철이나 이런 이춘재 같은 범죄인을 자기의 준거 집단으로 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거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을 매스컴 등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일시 개념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 차별적 동일시론, 이 이론은 범죄를 학습한 결과를 보는 점에서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론과 같은 맥락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다른 점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 범죄 학습이 반드시 친근한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적 동일시에서 그 동일시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동일시 개념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동일시 이것은 차별적 일체화 이렇게 번역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 하게 되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실제로 범법적인 경향으로 그 사람을 특징 짓는 교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그 경향이 기대되는 사람과 동일시한다면은 그러한 사람을 준거 집단으로 삼게 된다면은 범죄 행위에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 사람을 흉내내 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학습이 이루어져 가지고 범죄 행동에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교제하더라도,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더라도 접촉 교제하는 그 대상을 자기의 준거 집단 롤모델로 삼지 않는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글래저는 차별적 반응의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넓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어떤 그 특정인은 범죄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범죄 학습이 가능하지만은 대중 매체로부터 보고 듣던 사람과 동일시를 통해서도 범죄 행위가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와 접촉하더라도 그 범죄자를 동일시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범죄에 물들지 않고 범죄자와 접촉하면서 그 범죄자를 동일시 대상으로 삼을 때만 범죄에 빠지게 된다고 해가지고 차별적 반응 문제를 잘 보완하게 됐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 글래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글레이저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그래서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범죄 행위를 이해할 때 사람과 환경, 상황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하는 등 통합적인 노력을 보임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은 차별적 동일시의 발생 근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 첫
번째 시험이고 하니까 이제 출제된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일본 만화 주인공을 흉내내 가지고 범죄 행동을 하게 됐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좀 가볍게 출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잘 여러 학습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뒤바꾸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타르드의 모방 이론 그리고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사회 학습 이론 내지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그리고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 이렇게 좀 구분하는 정도로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보완 이론 하게 되면은 이 네크레스와 디니치의 자기 관념 이론도 서덜랜드 이론의 수정 보완 이론의 범주에 속하는 이론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 네크레스와 디니치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했냐면은 차별적 반응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이렇게 차별적 반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적 반응의 문제를 집중 보완한 이론이다 하는 것. 그러면 차별적 반응의 문제를 어떻게 집중 보완했냐 하게 되면은 네크레스는 사해체 이론에 있어서 제2지역, 전이지역처럼 범죄율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왜 대다수 70% 정도의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범죄적인 그런 가치관 안에 물들지 않고 준법적인 그런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분석해 가지고 차별적 반응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크레스와 디니치는 우리 사람들은 약 10세 무렵까지 자기 관념,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고귀한 그런 가치 이런 거 지닌 것으로 자기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긍정적으로 좋은 자아관념을 길러 간 사람은 어떤 비행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범죄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나는 이런 나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이런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잘 극복하고 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행 문화라든가 이 어떤 범죄적인 가치관 안에 영향을 차단시킴으로써 통제함으로써 범죄 행동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관심 속에서 학대받으면서 소외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자기의 존재 가치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나는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괜찮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자아관념, 나쁜 자아관념을 형성하게 된 사람은 어떤 나쁜 환경의 영향을 차단시키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악습해 가지고 범죄 행동을 쉽게 행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긍정적인 자아관념은 이제 어떤 일탈 충동, 범죄 충동에 대한 통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지닌 사람은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아관념이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부정적인 자아관념만 형성한 사람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범죄 행동에 빠지기 쉽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통제의 약화가 범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덜랜드처럼 이런 자아관념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학습 이론의 관점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통한 통제 역할을 강조한다면 통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아관념 이론 같은 경우는 학습 이론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통제 이론으로 분류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크레스와 디니츠가 제시했던 이 자아관념 이론은 나중에
네크레스가 이제 통제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론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컨테인먼트 시어리 해가지고 컨테인먼트 이것을 이제 억제, 봉쇄, 견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억제 이론 내지 그 봉쇄 이론이라는 전형적인 통제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이제 이 학습 이론과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했듯이 따르데의 초기 학습 이론으로서 모방 이론, 그 다음에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사회 학습 이론 내지 차별적 강화 이론,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 그리고 네크레스와 디니츠의 자기관념 이론.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특징,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시험 준비로 쓰는 거 충분해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7월 18일 날 우리 그 연구소 네이버 거 카페, 옥현생 카페에 이제 보호직 형사정책 이 한 것만으로 파도 되겠죠. 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질문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연구위원이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혼란 겪지 않도록 좀 방향을 잡아서 한번 공개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수험생이라서 잘 모를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형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전공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학 교과서로서 형사정책, 그리고 최근에는 이 경찰 시험에서 이제 그 범죄학이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어요. 작년 22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 형사정책이나 이 범죄학 대학 교과서들도 보게 되면은 통일된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어떤 원어를 가지고도 각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래요. 이런 거 대학 교과서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험서 같은 경우에도 강사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이런 것이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을 그런 내용들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물며 여러 가지 오류 있는 그런 설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과목 개편이 되면서 우리 보직 수험생들도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유튜브 강의를 한번 시도하게 된 동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 커리를 통해서 이 교재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기출 예상문제 객관식 형사정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 통역 모의고사 이런 정도로 이제 이 커리대로만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90점 이상 내가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재나 다른 강의를 이렇게 같이 병행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90점 이상 보장 못하고, 또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70점 이상 득점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좀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준비라는 것은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제 경향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시험에 출제될 내용 위주로만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기억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응용 능력도 길러지고 득점 능력이 이제 월등히 이렇게 성장이 돼 가지고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 커리대로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교재 가지고 단권하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런 시간 낭비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